누르는 걸 깜빡했지만 이제 초반이니까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라이브러리 화면에서 얘기를 시작을 해볼 거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폴더를 한번 볼게요. 제가 바탕화면에 오늘 날짜 0426을 가지고선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아까 빈 폴더에 저는 분명히 myEndNote library라는 파일 하나만 만들었는데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폴더까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항상 엔드노트 파일은 똑같은 이름의 폴더와 같이 다니고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안 열려요. 그리고 이름을 바꿀 때도 둘 다 똑같이 바꿔줘야지만 열려요. 그래서 항상 동일한 이름의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가 있는 게 정상이고요. 요거를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안에는 내가 이 라이브러리 안에 집어넣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맵 정보를 enl 파일에 담게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녀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쌍으로 다녀야 된다는 거 말씀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 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레퍼런스도 아직 넣은 게 없고 PDF 파일도 넣은 게 없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면 요거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있습니다. 하이드, 쇼 하면서 서치 패널을 넣고 빼고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서치 패널은 당연히 내가 여기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것들 중에서 자료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찾기 위한 그런 서치 패널이 있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볼륨, 페이지, 섹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찾을 수가 있고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PDF를 넣고선 쓰면 논문을 써가지고 뭐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메모를 남기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PDF에 저장된 메모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서지 관리할 때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빈 라이브러리에 들어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내용을 넣어야겠죠. 내용을 넣을 때는 보통 뭐 PDF 갖고 있는 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다른 어디 DB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좋은 거를 엔드노트에 담아놓고 쓰거나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파일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임포트 안에 파일 혹은 폴더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일단 파일부터 보면요. 임포트 파일 어떤 걸 해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엔드노트에서 쓰는 그냥 샘플 아무거나 자 이거 그냥 논문 파일이거든요. 이걸 하나 갖고 와볼게요. 이거를 PDF를 제가 불러오기로 했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거 위치 찾았는데 임포트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 간과하지 마시고 임포트 옵션은 항상 내가 지금 임포트 하려는 파일의 옵션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PDF 파일이라서 PDF라고 선택을 했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데 라이브러리를 갖고 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빅텍스 파일을 갖고 온다던가 리스 파일을 갖고 온다던가 기타 등등 폼매트에서 갖고 오실 때는 이런 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당 옵션에 맞춰서 파일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PDF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밑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듀플리킷은 뭐냐면 import all discard duplicate, import into duplicate library 뭐 이런 게 있죠. 이건 뭐냐면 중복되는 파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미 레퍼런스를 막 한 130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 좋은 소스가 있어서 그걸 여기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논문이 들어있었어요. 한 대여섯 개 정도. 근데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거랑 이거를 다 같이 두고 볼 거냐 아니면 있는 거는 말고 새로운 것만 넣어라 라고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듀플리킷 옵션이고요. 저는 그냥 임포트 올 해가지고 하고요. 마지막에 텍스트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언어를 선정해 주시는데 저는 그냥 디폴트로 두고 임포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임포트 할 때는 보통 시간이 조금 걸려요. 지금처럼 이제 서칭하면서 줄줄줄 들어가고 있는데 PDF에 있는 자료들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PDF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임포트 되는 결과값이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서 정보, 이어 정보, 타이틀 정보
자, 여기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으로 이 안에 파일 하나 넣었죠. 근데 소리 아직도 안 들리는 분들도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제가 PDF를 지금 집어넣은 게 이렇게 논문 파일이었거든요. 논문 파일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리뷰 하면은 이건 뭐냐면 이 논문을 어디다가 이제 적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어디다 적어야 될 때 그 레퍼런스 리스트를 사실은 엔드노트에서 자동으로 입력해 주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요거 하나만 지금 빨리 해가지고 막 하고 싶어 막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서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 스타일 아닌데 난 딴 걸로 할 건데 라고 하면 여기 왼쪽에 보면 스타일, 아웃 스타일을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밴쿠버로 바꿔서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레퍼런스 리스트를 간단하게 쓰실 때는 이렇게 프리뷰해서 어떤 건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레퍼런스 파일은 실제 이 레퍼런스 정보를 입력해 주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PDF 안에 이 레퍼런스 정보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서 정보, 타이틀, 저널, 볼륨, 이슈, ISSN, DOI 등등이 쭉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파일 어태치먼트가 제가 사실은 요거 PDF 파일 하나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도 본문 바로 보기가 가능하게 들어있고, 이렇게 레퍼런스 안에도 파일 어태치먼트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거는 지금 제가 파일 하나만 넣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보시면 엔드노트 안에 PDF 파일들을 이렇게 보통 키워드 중심으로나 아니면 이번 컨퍼런스, 지난번 스터디 자료, 뭐 어떤 키워드들 이렇게 해가지고 폴더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이렇게 다 하나씩 받아서 다시 다 폴더링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폴더를 통째로 임포트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자, 아까랑 똑같이 파일, 임포트로 들어가서 아까는 이 파일을 했었죠. 그거 말고 밑에 폴더를 할게요. 자, 폴더를 일단 선택을 해야겠죠. 제가 방금 어디서 자료를 갖냐면 교육자료 안에 엔드노트 안에 PDF라는 폴더 안에 저는 오일스필이랑 페트롤륨이라는 두 개의 논문들을 몇 개 정리를 해놨거든요. 요걸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일단 상위 폴더를 누르고, 근데 이렇게만 하면 그 플레인한 자료밖에 안 갖고 와요. 요 밑에 옵션들을 보시면 서브 폴더에 있는 파일도 가지고 와 체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create group set for this import. 이건 뭐냐면 그 하위의 폴더들도 폴더 형태로 다 갖고 와. 그 폴더에 있는 내용을 그 폴더 안에 만들어서 넣어줘라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를 다 클릭을 한 다음에 밑에는 똑같아요. 임포트 옵션, 저는 지금 PDF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디플리켓은 이렇게 겹치거나 말거나 다 들고 와라고 임포트 올로 했어요. 자, 임포트를 누르면 자, 일단 벌써 여기 PDF라는 폴더가 생겼어요. 그리고 안에다가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동안에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볼게요. 제가 사실 말씀하시는 동안에 뭐 이렇게 써주시는 걸 바로바로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보니까 질문이나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내용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오디오 연결 중으로만 나오시는 거는 어떻게 하지요? 네, 지금 일단 인풋가 되었고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PDF 안에 오일스필에 2개, 페트롤륨에 4개, 제가 뭐 파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서 이렇게 2개를 들고 왔고요. 그 폴더별로 잘 들어가 있어요, 예쁘게.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뭔가 수정하고 싶거나 전체를 보고 싶거나 이럴 때는 항상 여기 맨 위에 올 레퍼런시스 들어가면 제가 임포트한 6개 파일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임포트 레퍼런스라고 하면 이건 또 뭐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뭔가를 막 추가를 하면 가장 나중에 추가한 것들, 지금 막 넣은 것들이 요 임포티드 레퍼런스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들이 다 쌓이면 이제 올 레퍼런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넣은 거 확인하실 때 보시는 거, 요거는 전체 레퍼런스 보는 거, 이 밑에 있는 폴더들은 폴더별로 내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질문 몇 개만 보고 한글 인식 되고요. 옵션란은 보이실 텐데 다시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제가 똑같은 PDF 파일을 6개를 보냈는데 이거는 밑에 3개는 보면 어써니, 뭐니 이렇게 정보들이 딱 들어있죠. 근데 이 위에 있는 3개는 보시면 분명히 똑같은 PDF를 입혔는데 이어도 없고 저널도 없고 밑에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 보면 PDF만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 PDF의 형식이나 그런 종류에 따라서 이 PDF 안에 서치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없이 정말 PDF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논문 스캔한 파일이라던가 아니면 PDF가 조금 망가졌거나 아니면 출판사별로 아니면 다운받은 소스별로 이런 정보들이 안 입혀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PDF 임포트를 하셨을 경우에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서지 정보를 이 논문에 대해서 다시 찾아서 입력을 해주는 이런 방법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엔드노트의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서지 정보가 입혀져 있어도 사실 이런 서지 정보 자체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뭐 출판의 과정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이렇게 데이시 바뀐다던가 아니면 ISS님 바뀐다던가 아니면 옛날 어떤 펌매드 아이디가 뭐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특히나 이제 논문 제출하시기 전에는 이 서지 정보들이 최신 정보가 맞는지를 한 번씩 업데이트 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한 개도 되고 여러 개도 되거든요. 논문들을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을 해보면 자, 이 밑에 굉장히 중요한 2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Find Full Text랑 Find Reference Update. Full Text는 제가 지금 다 PDF를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 없고요. Find Reference Update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 Find Reference Update는 한 번씩 그냥 심심하시면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뭐 지금 최신 정보로 잘 돼 있는데요 라고 하면 사실 그냥 이제 그 OK 메시지가 떠요. 근데 지금처럼 뭔가 좀 오래된 자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이렇게 내용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 정보고요. 이 왼쪽이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이런 정보도 있던데요. 뭐가 좀 달라요. 어떤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새로운 업데이트 정보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뭔가 다른 거에는 다 파란색 그리드가 쳐져 있어요. 보시면 DOI도 약간 정보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ISS 넘버도 옛날에는 내가 갖고 있는 건 2개인데 이쪽은 하나밖에 없어요. 얼터닛 저널 이름은 이렇게 뭐 추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워낙에 지금 필드가 많기 때문에 파란색만 쭉 보시면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액세션 넘버가 여기는 없었는데 외국 사이언스에 이게 등재됐나 봐요. 이 넘버가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내용들이 키워드도 추가가 됐고 앱스트랙도 없었는데 찾았고 이런 부분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엎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3개가 이걸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까요를 물어보는 내용인데 일단은 보면 업데이트 올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내용이랑 이쪽에 있는 내용이랑 다르면 새로 찾은 내용을 다 엎어 써주세요가 업데이트 올 필드예요. 그게 아니라 업데이트 empty fields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내가 수정한 내용도 있고 왜 이쪽 내용 더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새로운 정보만 넣고 원래 있는 건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 empty로 되어 있는 필드에 새로운 값이 들어온 것만 엎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edit reference라고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손을 봐야겠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다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카피해서 페이스트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더 손으로 만지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요거 3개 중에서 확인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저는 업데이트 올필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한번 경고를 줘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새로 찾아놓은 정보들을 다 업데이트를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파일들을 잘 넣어봤는데요. 내가 PDF로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DB에서도 자료를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파인드 업데이트는 있는데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마 선택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우클릭을 하니까 파인드 업데이트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업데이트를 할 걸 선택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개든지, 한 개든 두 개든 여러 개든 선택한 다음에 누르시면 파인드 업데이트가 보일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시면 오류이거나 아니면 버전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DB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안에다가 메모를 쓰면 그거 가지고도 나중에 검색이 돼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다 어디 메모하겠어 싶죠? 자, 여기 오픈 PDF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 안에서도 충분히 보고 메모하고 하실 수 있도록 파일이 크게 열려요. 풀텍스트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중간에서 보다가 이 부분 굉장히 좋은 파인딩이야. 내가 나중에 보다가 꼭 다시 읽어보라고 얘기해 줘야겠어라고 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당연히 밑줄을 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와 밑줄을 했는데,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 스터디 그룹에 한번 읽어보고 토론 좀 해보자고 얘기하겠다.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난 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렇게 메모를 지금 제가 입력을 했거든요. 여기다가 맥스 트레이닝 아이디어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여기 저장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거 검색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또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면 여기다 메모해가지고 써니야 이 부분이야 이렇게 채팅창처럼 장난스럽지만 좀 내용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끌려고 하면 물어볼 거예요. 이거 저장하실 거예요? 물어보는데 네,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저장을 해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썸네일 상에도 제가 아까 표시한 부분들이랑 메모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도 이렇게 쭉 보다가 내가 그때 이렇게 찾았던 거 뭐지? 라고 하실 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였구나 라고 찾기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메모 같은 것들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또 공유해서 쓰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D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뭐 어차피 외부 사이언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외부 사이언스를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다른 분들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외부 사이언스에서 논문 검색을 하시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외부 사이언스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주요한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엔도상 연결이 잘 돼 있어서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그냥 랜덤하게 아무거나 지금 찾았고요. 그렇게 어디에서든지 찾아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좋다면, 예를 들면 1번, 3번, 7, 8, 9번 이 정도 논문들이 굉장히 좋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요거를 눌러주시면 세이브 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근데 Save to EndNote 데스크탑으로 하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저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레코드를 어디까지 받을지를 물어보고요. 버서 타이틀 소스만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앱스택까지만 넣어줄 수도 있지만 저는 플랫코드나 플랫코드 앤 사이티드 레퍼런스까지 넣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요 레퍼런스 리스트도 많이 필요하신데 이거 뭐 엑셀로 받아서 따로 뭐 관리하시기도 하시지만 엔드노트 안에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샌드를 눌러봅니다. 자, 다운로드를 아무데나 하면 되고요. 이렇게 파일이 생기고요. 저는 이제 자동으로 플레이를 못하게 해놔서 이렇게 한 번 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짜잔, 지금 제가 받은 5개의 논문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막 넣은 거는 여기 imported reference 안에 들어가고요. 올 레퍼런스가 아까 6개였는데 11개로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PDF들은 다 없어요. 엔드노트는 외부 사이언스는
풀 데이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서지 정보가 굉장히 잘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란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앱스트랙도 이렇게 잘 들어있고, 키워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노트란에 보통 사이테이션 수랑 레퍼런스 카운트 보면 51개의 레퍼런스 리스트가 이 밑에 다 들어있어요. DOI까지 해가지고. 요 자료만 해도 또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URL에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주소가 있어서 요거 클릭하면 바로 웹 오브 사이언스 그 아티클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어서 어드레스라던가 기타 등등 랭귀지라던가 다 들어있습니다. 프리뷰에는 요 서지 정보를 가지고선 논문에 쓸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PDF가 없네요. 요건 나중에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만 쓰시는 건 아닐 테니까 제가 다른 거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칼라. 구글 스칼라도 또 많이 쓰시는 그런 그 서칭 엔진 중에 하나죠. 이걸 제가 또 한번 아무거나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찾은 다음에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에는 찾아서 여기 세이브 옵션 안에 세이브 투 엔드노트가 있었는데 여긴 들어가시면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서 엔드노트로 보낼 수 있는지가 안 나와요. 근데 엔드노트는 사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서치 정보 관리 프로그램이라서 안 들어있는 DB를 찾기가 조금 힘들 정도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럴 때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펀매드도 마찬가지고 다른 DB들도 안 되는 거, 뭔가 엔드노트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라고 그 공경에 처했을 때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하세요. 구글 스칼라 첫 화면에 맨 오른쪽 위에 세팅이라고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비블리오그래피 매니저라고 되어 있죠. 저는 지금 영어 세팅이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서지 정보 프로그램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보면 디폴트가 이런 거 표시하지 마세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엔드노트랑 연결해서 쓸 거니까 show link to import citation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don't가 아닌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는 지금 BPS가 아니라 엔드노트랑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설정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선택을 해보면 아까랑 다르게 import into endnote라는 링크가 생겼습니다. 구글 스칼라는 좀 아쉽지만 한 번에 하나씩밖에 인풋을 못하기는 해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나씩 받아올 수 있어요. 클릭하면 이게 좀 클릭이 많아서 귀찮긴 한데 그래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보이시죠? 지금 보면 레퍼런스 정보도 네, 이렇게 따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받아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쌓여서 올 레퍼런스가 15개까지 됐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죠. 풀텍스트가 붙은 게 몇 개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소팅이 되니까 나머지 풀텍스트 없는 것들은 그럼 타이틀 서치해가지고 다 찾아서 와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기능이 또 하나 있어서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서지 정보 업데이트 할 때는 이렇게 클릭해서 find reference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얘네들도 물론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하면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그거 위에 있는 다른 기능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find full text. 여기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오른쪽 가운데 위에 쪽에 보면 이게 보통 PDF 파일 표시잖아요. 요거를 한 번에 누르셔도 돼요. 똑같은 기능이요. 풀텍스트를 찾아주라는 기능이에요. 그 석지 정보 안에 보통 DOI 넘버나 UT 코드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아티클을 정확하게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그 DB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좀 잘 되어 있는 DB들은 보통 그렇게 식별자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선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이 풀텍스트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스비어 저널이면 엘스비어 출판사도 한번 가보고 아니면 스프링거 출판사도 한번 가보고 아니면 저쪽에 가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find full text라는 창이 아까 없었는데 여기 생겼고요. searching 6개, not found 3개. 제가 지금 여기 9개 선택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열심히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서칭을 하고 있어요. 자, not found는 못 찾았어요. 뭐 할 수 없겠죠. 근데 found URL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셀에 어디 가면 PDF가 있다고 지나가 버렸네요. 네, 여기에 가면 PDF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런 사이트들은 보통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그 로봇이 가서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는 걸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PDF가 저 앞에 있는 게 분명한데 결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 가면 찾을 수 있어요 라는 정보만 제공해주고 받아오지는 못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found URL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PDF를 찾으면 되거든요. 아까 분명히 서지 정보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선 풀텍스트 찾아와라고 명령을 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풀텍스트를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기특하죠? 네, 이것도 열어보면 네, 우리가 아까 PDF를 넣었던 거랑 똑같이 잘 보이고요. 여기도 메모가 가능해요. 그래서 자, 여기도 메모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도 0426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쓰고선 다시 세이브하고 닫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이 빠른가요? 저는 나름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 중인데 조금 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찾아봤더니 3개는 URL만 나왔고요. 2개는 풀텍스트까지 찾았고 4개는 못 찾았대요. 이 리스트들은 다시 한번 뭔가 시도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올 레퍼런스로 갔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많은 파일들이 그 원문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PDF 파일이 미리 보기가 되지 않는 거는 저는 사실 경험을 못 해봤는데요. 오류일 수도 있고 버전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실 모든 디테일을 다 아는 건 아니라서 네,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제가 연락처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금 저는 15개니까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 뭐 이렇게 정말 그냥 금방 할 수 있고 등등 좋은데 만약에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게 15개로 끝나지 않고 막 150개, 360개 이렇게 넘어가실 거 그것들을 네, 그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치 패널 안에서 찾는 거예요. 어서가 예를 들면 이 차드인 거를 찾아줘 라고 하면 하이닉스 24도인 거를 찾았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아니라 이어가 2017년 걸 찾아줘. 이렇게 하면 2017년에 나온 것들을 다 찾아주죠. 당연히 이거랑 이거를 엔드오어 나 조건으로 다 엮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하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PDF 안에 메모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여기 지금 프리셀렉트 되어 있는 이런 필드들은 안 쓰시는 거 어서나 보통 출판 연도나 아니면 제목 같은 걸로 찾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더 위로 올려보시면 밑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로 찾으셔도 되는데 PDF에 노트 가지고 찾아줘 라는 명령도 돼요. PDF 노트에 제가 아까 엔드노트 트레인이라고 썼던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지는 거예요. 이거 클릭해 놓으면 제가 아까 여기다 엔드노트 트레이닝 아이디어 뭐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아까 누구한테 메모를 하나 남겼냐면 써니한테 뭐라고 쓰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찾았더니 바로 나왔어요. 아까랑 다른 논문이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써니 이것 좀 봐봐라고 메모를 썼었는데 이 논문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남기거나 글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논문에 쓸 아이디어들을 손으로 메모하면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많은데 이렇게 PDF 안에 다 입혀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 툴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못 들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하이드하고 쇼하고 할 수 있어요. 정신없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하이드 해놓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열어보면 굉장히 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 옵션으로 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검색했던 내용들은 여기 서치 리절트에 나와요. 올 레퍼런스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한 뒤에도 서지 정보가 다 안 채워지면 다시 찾아서 직접 수정해야 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런 애들은 업데이트를 해도 이 PDF 자체 정보가 없다거나 해가지고 레퍼런스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건 사실 입력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가 예를 들면 2007년이냐
저널은 XX 저널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쓰시는 방법밖에 없어서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까워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나중에 풀텍스트를 찾는 게 조금 더 편한 거더라고요. 왜냐면 풀텍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하느니 find 풀텍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PDF를 검색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게 훨씬 더 손이 덜 가는 편이에요. DB부터 우선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자, DB에서 붙이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 요걸 또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요거는 레퍼런스 리스트, 제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만 보는 건데 요 맨 왼쪽에 보시면 폴더, 로컬 라이브러리 모드가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파일을 받았는데 엔드노트로 오지 않고 있으면 그 받은 파일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클릭을 해야지 걔가 활성화돼가지고 자료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건 아니지만 클릭 한 번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로컬 라이브러리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만 보여주는데 그 오른쪽에도 뭐가 있어요. 자,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 지구본을 누르면 온라인 서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고요. 여기 맨 오른쪽에 폴더 안에 지구본이 있는 거는 내 라이브러리 플러스 이렇게 온라인 서치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보여줍니다. 이 온라인 서치가 뭐냐면 제가 방금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뭘 검색해서 일로 막 보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웹 오브 사이언스 서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사연지님이었나요? 네, 이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바로 서치 정보를 이 창에서 이쪽 폴더로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지금 보시면 펀매드도 가능하고 매드라인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구독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건 접속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나오는 리스트 자체도 저랑 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more를 한번 눌러보시면 진짜 많은 DB들에 대해서 온라인 직접 서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유료인 것들은 이제 구독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그 대학들에서 제공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하버드 없나? 예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찾다 보면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라이브러리가 공개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뭘 찾고 있었냐면요. 네, 여기 맨 밑에 내리면 예일대 라이브러리 카탈로그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찾아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예일 유니버시티 바로 붙죠. 내가 자주 서치하는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서 쓰시면 되게 좋아요. 물론 처음에 이제 최초로 이렇게 추가를 하면 호스트랑 연결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요. 근데 이 정도는 뭐 기다려줄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조금 바쁘니까 이거 빼버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펀매드에서 2016년에 발표된 뭐가 좋을까요? 캔서 관련된 아티클을 찾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서치하면 돼요. 자, 바로 찾아왔어요. 지금 61,440개의 결과가 있대요. 2016년에 발표된 캔서 관련된 자료. 그러면 OK를 눌러주면 밑에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천천히. 조금 기다리면서 제가 채팅창을 한번 더 볼게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DB는 저희가 아마 그런 뭐 기술 제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연결해 놓은 자료들일 거고요. 여기에서 아마 안 찾아지시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저희 쪽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사 검색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보통 이렇게 딱 떨어지게 검색해 놓은 결과들만 나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 안에서 봅니다. 지금 제가 너무 많은 자료를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거고요. 여기도 사실 이렇게 내용 더 정리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검색하실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네, 그렇게 필드를 더 붙여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선 앱스트랙에 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써가지고 검토를 하시면 더 좋은 그런 검색이 되실 거고요. 지금 440개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레퍼런스 안에 지금 같이 넣고 있는 거 보이세요?
쭉. 왜냐면 제가 아까 업데이트 그냥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다 검색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긁어주는 것들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다 넣고 싶은 게 아닌데 잘못 넣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리센틀리 에디트 들어가셔서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 밑에는 온라인 서치 기능이라서 여기에서 몇 개의 검색을 찾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서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 위에는 내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나중에 처리를 하셔도 돼요. 여기서 뭐 전체 리스트를 가지고서 뭐 레퍼런스 업데이트를 또 한다던가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업데이트를 시켜서 좀 후회를 하는 동안에 검색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엔드노트를 공유하는 것. 공유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라이브러리 공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갔죠? 다 제가 오늘 엔드노트 파일이랑 데이터 폴더 이렇게 두 개를 쌍으로 옮겨가지고 쓰시면 저는 보통 문제없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온라인 서치 기능이 빨리 움직이는 와중에 다시 올 레퍼런스로 가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듣는데 멈추질 않네요, 얘가.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요. 일단은 논문 자료를 제가 여기서 계속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살짝 정지가 없었습니다. 읽으면서 사실 이렇게 PDF에서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레퍼런스 정리하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레이팅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서두장부 맨 위에 레이팅이 있어요. 내가 이 논문 읽어보니까 진짜 좋더라. 별 5개. 이 논문은 생각보다 별로였어. 별 1개. 이 논문은 그냥 뭐 보통 이렇게 레이팅을 쭉 해놓으시면 사실 이거 클릭 한두 번만 하면 되게 편하게 별을 줄 수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폴더링 할 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돼서 이렇게 몇 개 좀 넣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걸 정지해야 하는데. 네, 일단 이렇게 레퍼런스에 레이팅을 몇 개 줬고요. 자, 이걸 하는 거는 네, 레이팅으로 이렇게 소팅도 당연히 가능해요. 내가 레이팅 잘 준 애들만 보여줘라고 하면 레이팅 순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이것도 좋긴 한데 이제부터 그룹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룹에 이 레이팅을 반영해서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은 아까 요거는 제가 추가를 하면서 임포트 상태에서 그룹을 그대로 불러온 아이들이고요. 그거 말고 뭐 이런 데다가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create 그룹 하면 그룹명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중에서 랜덤으로 제가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정한 다음에 몇 개를 그냥 선택해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하면 8개가 이 랜덤 창에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폴더를 만들 때 쓰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그룹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 그룹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 안에서 뭘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만 좀 찾아가지고 일로 좀 넣어봐 라고 하면 예를 들면 타이틀이나 아니면 키워드에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는 논문들만 찾아줘 라고 해서 이제 제목을 바이러스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키워드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를 넣어줘 라고 크리에이트를 눌렀어요. 그러면 12개가 키워드에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갖고 있대요. 지금 보시면 폴더의 그림이 조금 다르죠. 내가 그냥 만든 거는 이렇게 책 논문 모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 그룹이라고 해서 조건을 준 것들은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돼요. 자, 그렇다면 그것만 그룹이 가능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레이팅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룹 안에 보면 스마트 그룹에 키워드로 찾는 것도 굉장히 좀 기특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레이팅으로도 찾는 게 있어요. 내가 별 5개 준 논문만 가지고 와.
5스타 그룹을 만들겠어 라고 하면 제가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레이팅을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렀어요. 한 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5스타 주는 논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말고 3개 이상 그 중박을 쳤던 논문들을 다 모으겠어라고 하면 3개. 그리고 is라고 하면 이거 이꼴 3개인 것들만 찾아오라는 거니까 is greater than or equal to라고 하면 3개 이상이 되네요. 그럼 이거는 3 플러스 스타. 제가 뭐 3이라고 누르는 바람에 이제 8개가 다 자동으로 되는데 나중에라도 여기 이름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랑 똑같이 우클릭하면 리네임 할 수 있어요. 클릭해서 3 플러스 제가 잘못 눌러요. 리네임을 해서 3 플러스 스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근데 보니까 나중에 3개 이상 말고 4개 이상만 봐야겠어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룹의 설정을 바꾸는 것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우클릭 안에서 보면은 에디트 그룹, 리네임 그룹 하면 이름 바꾸는 거고 에디트 그룹 하면 이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4개 이상으로 바꿔야겠어라고 해서 세이브를 하면 바로 바뀌죠. 이름도 뭐 비슷하게 바꿔볼까요? 그러면 저는 4개 이상 스타 받은 것들만 모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것만 원해. 아니면 여기랑 여기랑 다 포함되는 건 혹시 없어? 이런 식으로도 조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룹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거는 뭐냐면 create from groups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랜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거는 아닌 애들을 뽑아줘. 지금 and or not 조건으로 그룹 간의 조건을 형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랜덤 빼기 바이러스라고 해서 create 하면 이렇게 뺐더니 이렇게 바이러스라는 애들은 이 랜덤 안에 하나도 없었나 봐요. 이 그룹의 그 그림도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교집합 합식화 조건을 가지고선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거는 이 오일스필이나 페트롤륨 아니면 제가 아까 랜덤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은 것들은 제가 손대지 않는 이상 항상 2개, 4개, 8개일 거예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제가 이렇게 논문을 보다가 레이팅을 계속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 5개. 자, 요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 보이세요? 아까 몇 개 없었는데 지금 벌써 8개 늘어났죠? 쭉쭉 이렇게 늘어났죠? 그리고 제가 논문을 지금만 추가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논문을 또 추가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바이러스 관련된 논문을 다시 찾아서 다시 만들까요? 아니에요. 바이러스 관련된 키워드를 가진 애들은 자동으로 여기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스마트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계속 이것만 가지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동 업데이트 되는 거를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계속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그룹까지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정리를 열심히 다 했으면 이제 논문을 실제 써봐야겠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스크립트를 아무거나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 스크립트예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스크립트고요. 질문 말씀드리고 갈까요? 녹화 중이고요. 나중에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세션 끝난 다음에 아마 한 내일 정도에 요거 다시 보시기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통해 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만들 때 서브 그룹 어디 보자. 서브 그룹은 안 되네요. 저도 지금 처음 해봤습니다. 서브 그룹은 이렇게 대그룹 안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그룹은 당연히 만들 수가 있고요. 어쩌더라. 네, 요거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룹이 지금 이것도 2개 있고 그 안에 계속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옮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레이팅 할 수 있는 칸은 레퍼런스를 일단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그냥 바로 레이팅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에 레퍼런스 칸에 가면 맨 위에 레이팅이 있어요. 다시 보기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 대강 됐죠? 네, 이제 논문에다가 실제로 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논문을 제가 막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서치 정보를 뭔가 추가하고 싶어요. 지금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지금 보면 어떻게 추가하면 되지라고 고민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사실 제가 창을 조금 줄여볼게요. 창이 줄었지만 그냥 아까 그 엔드노트랑 것들을 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갖다 붙이셔도 돼요. 그래도 바로 이렇게 가서 붙어요. 잘 붙었나요? 좀 이상한데요? 잠깐 테스트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저도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가끔 컴퓨터 컨디션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잠깐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직접 끌어다가 넣으셔도 되고, 제가 지금 뭘 했냐면, 지금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홈 처음 들어가면. 근데 여기 이렇게 오른쪽 끝에 보면 엔드노트 XAC라고 리본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뭘 억지로 해가지고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컴퓨터에 엔드노트를 까시면 자동으로 워드나 PPT에도 이렇게 가서 붙어요. 굉장히 호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난 여기서 쓸 생각이 전혀 없더라도 자동으로 이 리본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커서를 이런 아무 데나 위치를 하고요.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두면 처음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 창이 파인드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셀 관련된 논문 중에서나 사이테이션 할 건데 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줘야 돼요. 내가 가진 라이브러리 안에서 셀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애를 쭉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제가 검색을 많이 했던 레퍼런스가 아주 풍부하네요. 이거를 이어별로 소팅하던가 타이틀별로 소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제목만 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클릭을 달리할 때마다 밑에 서치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쓰면서도 바로 확인해가지고 아 맞아 이거라고 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실 수도 있어요. 자, 몇 개 더 넣어볼게요. 자, 셀 말고 예를 들면 5일 관련된 논문도 이거야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 하나의 문장에서 여러 개 레퍼런스 다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여러 개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붙이면 밑에는 자동으로 레퍼런스 목록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뭐가 자꾸 회색 박스가 되죠. 이것들은 제가 막 여기서 수정을 해도 나중에 다시 파일 열어보면 요거대로 그냥 나올 거예요. 이거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지금 엔드노트랑 연동해서 사이테이션을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수정이 돼버리면 나중에 정보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논문을 길게 쓰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내용을 넣었는지, 그 앞에 이걸 썼던가 안 썼던가 이거 사이테이션 한 번 더 하려고 했었는데 막 고민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인서트였고 그 옆에 가면 Edit and Arrange Citation이라고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내가 이 논문 전체에 쓴 사이테이션들의 위치와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클릭하시면 밑에 서치 정보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요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시도 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각 레퍼런스별로 에디트하거나 그다음에 파인드 레퍼런스 업데이트. 제가 레퍼런스는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내용을 만약에 엔드노트에서 안 했다면 여기서도 논문 쓰다가 갑자기 파인드 업데이트 뭐 있나 찾아봐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엔드노트로 가가지고 얘가 작업을 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더 업데이트를 하면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 당연히 필요 없는 건 여기서 리무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내가 이렇게 뭔가 손으로 쓴 거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 라이브러리에 내가 업데이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불러와 라고 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군데에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넣어놓은 경우에는 이거의 순서를 바꿔야 이렇게 필요가 있거든요.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화살표들이 있죠. 이거를 맨 위로 올리고 싶어 하면 이렇게 화살표로 올리시면 되고요. 얘가 맨 밑으로 가야 되라고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조금 원시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OK라고 누르면 제가 지금 수정한 내용들이 변해서 다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제 엔드노트에서 이걸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뭐 주석 위치 바뀌었다고 레퍼런스 위치 다시 바꿔야 되고 이런 불편이 없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널을 다른 데다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널 스타일별로 굉장히 어프로치를 많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연구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아웃풋 스타일을 엔드노트에서 직접 바꿔줍니다. 지금 보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저널에서 밴쿠버 스타일을 해오래 라고 하면 밴쿠버를 눌러보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자동으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숫자가 바뀌고요. 밑에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의 내용들도 서지 스타일에 맞춰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제 한 번에 저널에 어셉트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도 편하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바꾸는 것 이외에도 사실상 보면 Select Another Sty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엔드노트에서 600개 넘는 아웃풋 스타일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여기 중에서 뭘 선택해서 쓴다던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스타일이랑 다 맞는데 뭐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면 그 내용만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는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아웃 스타일은 일단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셀렉트 어나더 스타일 하면은 나머지 목록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스타일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엔드노트로 다시 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스타일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셀렉트 어너더 스타일 하면 이렇게 선택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뭐 스타일 인포라던가 프리뷰라던가 이런 걸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에디트 가서 보면 아웃풋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웃풋 스타일을 에디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열었던 스타일들을 보통 에디트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나는 지금 시카고 16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여기 안에 안 나오네 라고 하면 요거 한번 클릭해서 여기 다시 들어가시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면 스타일 매니저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뉴 스타일을 다시 이제 새로 만드는 건데 이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비롤로지 아웃풋 스타일 한번 열어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About the Style이라고 해서 설명이 일단 나오고 Punctuation, Anonymous, Works, Page Number 등등 해가지고 정말 디테일한 자료들까지 어떤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만들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미션 해야 되는 저널 스타일이 이거랑 정말 똑같은데 예를 들면 피겨 테이블 옵션만 달라라고 하면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캡션을 위에다가 써야 돼. 그 테이블을 위에다가 그냥 이것도 동일하게 할까요? 그리고 도큐먼트 밑에다가 테이블을 추가하는 걸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쭉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보시면 필요한 내용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찾은 다음에 세이브 버튼이 따로 없어요. 여기서 헤매지 마시고 여기 작은 X, 이 큰 X 누르면 엔드노트가 다 꺼져 버리니까 작은 X를 끄시면 에디트 지금 스타일 하는 거에서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고를 한번 해줘요. 되게 무섭죠. 비롤로지를 바꿀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웃풋 스타일에 손을 대면 나중에 다른 데서 그 오리지널 스타일을 원할 때 그게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엔드노트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스타일을 엎어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꾼 스타일은 항상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되어 있어서 비롤로지 카피라고 해서 제가 세이브를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여기에 비롤로지 카피가 생길 거고요. 그게 자동으로 여기에도 비롤로지 카피가 생길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웃풋 스타일을 적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또 막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네요. 잠시만요. 레퍼런스에서 동일 자료는 저는 한 번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뭐 아웃풋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이제 적용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퍼런스 아웃풋 스타일을 다운받은 게 해당 스타일이랑 다른 경우에는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직접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신다기보다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들어가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에디트 스타일에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네요. 네, 에디트를 해서 들어갔을 때 사이테이션과 비블리오그래피, 풋노트에 서브 메뉴들은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왜 다 다른 건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사이테이션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달리는 내용들이 사이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게 저희는 비블리오그래피라고 불러요. 풋노트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여기 밑에 달리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만약에 이게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 고객센터로 한번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웃풋 스타일 바뀌는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뷰러로지 카피가 안 들어왔네요. 조금 요거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레퍼런스 리스트도 조금씩 그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스타일을 달리 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레퍼런스 리스트라는 얘기를 쓰던가, 아니면 여기에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포트를 입히던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들을 카테고라이즈 하던가, 이런 것들을 각각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밑에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에 관련된 항목은 요 비블리오그래피, 제가 아까 에디트 하는 데에서도 비블리오그래피는 이쪽, 사이테이션은 이 위에 있는 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요 비블리오그래피, 요 칸에 있는 애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아래에 조그만 네모가 숨어 있는데 여기 있는 레이아웃이 지금 여기 레퍼런스 리스트, 요 제목이나 이런 때 폰트를 입히거나 하시는 내용이에요. 저는 레퍼런스 리스트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긴 하는데 뭐 이렇게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폰트도 한 14 정도로 키우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쭉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널사에 서미션을 할 때는 플레인 텍스트로 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코드들이 붙어 있으면 이게 저널사에서 뭔가 에러가 나거나 서미션 과정에서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굉장히 쉽습니다. Convert Citations and Bibliography. 짜잔, 여기 보시면 밑에서 위에서 번째 Convert to Plain Text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 또 다시 굉장히 무서운 경고창이 나옵니다. 정말 다 없애실 건가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없애세요. 왜냐면 아까 파일 그대로 남아있고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레이 박스 안 생기죠? 이거는 플레인 텍스트인 거거든요. 플레인 텍스트로 바꿔줬어요. 이거를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널사에 서미션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다 했다고 신난다고 이 원본 파일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서미션 되는 경우보다는 리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수정해라라고 요청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아예 다른 저널사에 다시 보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요거 남아있는 새로 여기서 수정을 하시거나 여기서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보내셔야 훨씬 더 편하시기 때문에 요거 항상 원본 파일 그리고 플레인 텍스트 파일은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요런 것도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그 매니저 할 때 들어가서 보시면 네, 레퍼런스 자료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이 왼쪽 창에 보시면 에디트 사이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에디트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데 뭐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네, 이렇게 페이지 넘버를 넣는다든가 프리픽스나 서픽스나 이런 거 정보를 입력하시면 이를 해도 안 바뀌죠. 왜냐하면 이쪽 스타일에서는 그런 페이지네이션 정보 같은 거를 못 나타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데 그래도 뭔가 스타일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보여주는 스타일이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도 그 입력해놓고 쓰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막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에디트 그 사이테이션에 들어가셔가지고 쓰시면 이렇게 pp.은 제가 쓴 적도 없는데 알아서 서식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대강 이 정도고요.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궁금한 내용들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리고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세요.
주석을 달았는데 숫자가 갑자기 파일 열었을 때 저자 이름으로 나올 때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스타일을 뭐 이렇게 실수로라도 바꾸셨거나 한 게 아닌가라고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오류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한번 좀 저희 고객센터 역시 문의 좀 주시면 좋겠어요. 고객센터도 말 나온 김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 페이지에 하나 전달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게 클래리베이트 2017년 온라인 교육 일정, 요거 일정 보러 가기 클릭하면 저희 하반기 교육 일정이라던가 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일정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링크가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기존에 진행됐던 교육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 웹 오브 사이언스 인사이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내용을 내용 보기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거죠. 엔드노트 XA 사용법. 여기 지금 신청하기가 아직 교육이 안 끝나서 신청하기 버튼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중에 제가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내용 보기라는 버튼이 여기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그 내용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메일로 발송해 주시는 또 같은 영상이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교육 내용에서 다 다뤄지지 않았고 아니면 새로이 굉장히 궁금해진 내용이 있으면 여기 왼쪽에 고객 지원 및 기술 지원 문의라고 되어 있는데 080-010-8100 숫자도 쉽죠. 아니면 ts.support.korea@kia.com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사실 저보다 훨씬 잘 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전문 고객센터인데 항상 하다가 좀 뭔가 이렇게 이상한 거 있으면 저희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은 뭐 오류 나는 거나 스크린 캡처라던가 문제 있는 파일이라던가 이렇게 메일로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기가 제일 좋아요. 그쪽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엔드노트 리스트의 전체 필드를 엑셀로 반출하는 것은 익스포트에서 가능할까요? 저 사실 해보지 않아서 XML로 필드 반출 가능하네요.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법 알려드리면 파일 익스포트에서 지금 보시면 어디로 익스포트 할지 장소 정하시고 세이브 에즈 타입에서 XML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X7에서 X8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뀐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은 뭐 주의 깊게 다루지 않았는데 링크하는 기능, 그러니까 싱크 네, 하고 공유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옛날에 네, 저는 지금 라이브러리를 새로 생성해서 이게 싱크하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요거는 안 보여드렸는데 공유해서 쓸 때에 굉장히 기능들이 많이 바꿔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여기서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파일을 사실 원래 이렇게 보면 풀텍스트 파일 정도만 넣어놓고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파일 어디 갔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못 찾겠는데 네, 풀텍스트 파일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피겨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내가 따로 분석한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파일에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태치 파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파일을 찾아서 뭐 엔드노트랑 상관없는 파일이라도 막 붙여가지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용량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XS로 넘어가면 그 용량이 무제한이고 공유도 원래 X7은 14명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100명까지 공유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런 공유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로서 나의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쓰기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맵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시에라랑 호환 안 돼가지고 막 오류나고 막 설치 안 되고 막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X8에서는 다 해결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논문에서 인용한 자료들만 엔드노트에서 따로 폴더 저장하는 것들은 아까 이 필드 중에서 레퍼런스 리스트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기능은 사실은 엔드노트에서 하시기보다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하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아티클을 찾으시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이테이션 정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37개의 레퍼런스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 클릭 가능하게 이렇게 손가락 보이는 거 보이죠?
그리고 클릭하면 이 37개의 레퍼런스 리스트가 나와요. 이거를 바로 엔드노트로 저장을 하면서 그 폴더를 아예 만들어 버리면 지금 원하시는 기능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걸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00개의 논문을 찾은 다음에 하나씩 읽은 다음에 읽은 거를 표시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저처럼 레퍼런스가 쌓여있으면 어디까지 읽었는지 헷갈릴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레이팅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 5점이다, 1점이다 이렇게 해서 표시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여기 서지 정보 중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안 쓰이는 필드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면 노트에는 보통 레퍼런스 자료들이 들어가니까 라벨이라던가 콜럼버라던가 아니면 뭐 어딘가에 이렇게 필드를 하나 정해놓으시고 거기다 메모를 하세요. 그냥 리서치 노트 이런 거는 내가 연구하면서 읽음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저는 사실 레이팅을 더 좋아해요. 일단 읽었으면 소감이 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클릭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다음에 공유 시에는 그룹핑도 유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피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데 잠깐만요. 제가 다른 라이브러리, 제가 공유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아이고 네, 제가 지금 저희가 회사명이 바뀌면서 이메일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금 살짝 오류가 나는 상태라서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공유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 누구랑 공유할 건지 뭐 초대하고 그 초대받은 상황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랑 그다음에 누가 어떤 걸 바꿨고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보시면서 바로 이렇게 내용이랑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시면 내가 쓰고 있는 요거 그대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룹도 같이 공유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용 관련 문의는 하널드로 하면 되나요? 엔드노트를 하널드에서 구매하셨으면 하널드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쪽에 고객센터에도 문의 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븐 버전에는 싱크 옆에 있는 공유하기 기능이 아예 없나요? 제가 세븐 버전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븐에도 공유하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좀 리밋이 있었죠. 14명까지밖에 안 되고 뭐 기타 등등. 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세븐 버전은 안 갖고 있어서 그 정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리서치 부분에서 뭐에 없는 거는 따로 검색하셔야 되고요. 네, 그 리스트가 굉장히 아까 많았었잖아요. 그쪽에 더 들어있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엔드노트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프로캐스트인 경우에는 유료 DB죠. 그러니까 아이디 비번을 입력하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거를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아마 구독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마이 라이브러리의 모드 파일 아이콘은 어떤 걸까요? 맥 버전과 윈도우 버전 모두 메뉴 구성 똑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메뉴 이렇게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엑셀 파일로는 반출이 안 되나요? 한번 해볼까요? 엑셀 말고 엑셀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통 한번 텍스트로 변환해서 엑셀에서 불러와 볼게요. 지금 제가 아까 우리가 썼던 폴더에 텍스트로 한번 저장을 했고요. 엑스포트 타입을 텍스트로 해서 넣었습니다. 자, 어디 갔을까요? 네, 텍스트를 불러오면 제가 하나만 넣어서 다시 한번 아웃풋 스타일로만 되네요. 아이고.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프리뷰에 있는 요 내용들을 아웃풋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요 리스트를 반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원하는 것처럼 이제 전체 필드를 다 다운받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제공받은 엔드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정이 각각 있는 건가요? 계정이 있어야지 쉐어가 가능하고요. 왜냐면은 뭐 어떤 대학교의 데이터를 전체로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개별 유저분들의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계정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디 보자. 뭐 웹 오브 사이언스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면 여기 오른쪽에 링크 달려 있거든요. 엔드노트 온라인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아이디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냥.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여기 엔드노트 계정에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계정 혹시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 여기 에디트 밑에 프레퍼런스 들어가면 싱크 부분에 네, 이네이블 싱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메일 어드레스랑 패스워드를 넣어주고 이네이블 싱크하고 싱크 오토매틱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물론 싱크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알아서 싱크를 해주고요. 네, 저는 지금 엔드노트에 제가 말했던 그 이메일 주소 변경 문제로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거 되면 사인인하면 여기 온라인 버전이랑 저쪽이랑 싱크하면서 공유 기능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온라인 검색에서 할 때 자동으로 추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이요. 아까 우리 많이 당황했었죠. 네,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조금 적을 것 같은 거를 서치하고 옵션에서 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전에는 바로 추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레퍼런스가 아예 없네요. 자, 아마 146개 오케이 하면 그냥 당연히 추가가 될 것이고 이쪽 온라인에서 아마 검색하면 바로 추가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검색하면 바로 추가되고 여기 두 번째 여기 지구본만 있는 모드에서 검색하시면 검색하신 다음에 선택해서 옮길 수가 있나 봐요. 네네. 감사합니다, 소혜미님. 그리고 클라우드로 업로드는 어떤 클라우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새로운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 때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아까처럼 뉴 해가지고 새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오픈 라이브러리 해보면 저는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룹별로 이렇게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링크 해가지고 싱크해서 이제 공유 기능으로 쓰는 거는 통합 라이브러리 하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이 되셨나요?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은 이만 마치려고 하고요. 나중에라도 궁금한 거 생기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고객 지원 및 기술 지원 문의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이쪽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